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자, 여러분 공매가 이제 완전 금지가 되고 공매도 수량 자체도 HLB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7월 10일 기준으로 219 주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거래량 이거하고 공매도와 관계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여하튼 전체적인 시장이 시장 조성자도 공매를 금지하라는 여론은 무르익고 있다고 보는데 진짜 그런지,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거마저 금지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진짜 제대로 된 공매 완전 금지를 위해서는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론을 봐가지고서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한번 좀 알아봅시다. 네. 그리고 시장 조성자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인 LP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시장 조성까지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LP를 금지시켜야 진정한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측면에서는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은 공매도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면서 같은 내용이 중첩이 돼가지고 좀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그죠? 네. 근데 뭐 이런 관계를 그러면은 우리가 악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재 거래량과 공매도와의 관계를 좀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HLB는 그 CB나 BW가 항상 그 걸림돌이 되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CB나 BW는 어떤 상황이고 전환가나 행사가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요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연말 대박주를 하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잡은 거 있다고 그랬죠. 요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는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요건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시장 조성자까지 공매를 금지한다면 진짜 완벽하게 공매가 완전 금지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가능한지 그걸 봐야 되겠는데 지금 뭐 금융위원장 사진 나왔습니다. 이제 뭐 딱 봐도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누군지 아시겠죠? 예외 논란인데 누구 말이 맞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 기사가 쭉 나왔는데 그 얘기예요. 결국 시장 조성자도 공매도를 제한해 달라는 여론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뭐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깊숙이 그 알아보는 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그 공매 완전 금지 조치도 갑자기 나왔듯이 이런 시장 조성권에 대한 것도 별다른 그 큰 영향이 없으면은 급작스럽게 시장 조성자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의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기사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의견을 뭐 들어본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다가 갑자기 또 공매 완전 금지처럼 갑자기 이제 그 건의 조처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 하는 거 보면 전격적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당장 보면은 사실 HLB 측면에서는 많이 그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지금 줄어가지고 있는 상태죠. 네,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지만은 공매도량을 쭉 보면 뭐 몇십만 주 되던 게 지금은 뭐 939주, 뭐 219주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네, 그 정도예요. 이게 3일 수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을 거예요. 공매도 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최근에 며칠간에 걸쳐서 한 공매도 수량이 100만 주 정도 크게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950만 주에서 850만 주로 확 줄었잖아. 그럼 다음 주 가면은 이 100만 주가 또 쭉 줄어서 그러니까 850만 주가 한 750만 주대로 뚝 떨어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하튼 지금 공매도 수량은 완전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LB 입장에서는 뭐 일단 시장 조성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도 공매도가 확실히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그것이 뭐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시장 조성자도 공매가 금지하는 건의 재료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전 상장하고 공매도하고 지금 현재 똑같은 얘기가 결국은 돼버려 가지고 이전 상장권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공매도가 그 금지됐다가 나중에 또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면은 이전 상장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중첩됐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코스닥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에서 공매 제일 많이 되는 게 HLB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았던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근데 이게 그 코스피로 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코스피 쪽에 공매도가 제일 많은 바이오가 누구예요? 셀트리온 뭐 이런 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코스피로 갔을 때 공매도 포화를 덜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이전 상장하고 중첩돼 가지고 괜히 이전 상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유리한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다는 거죠. 제 논리가 맞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HLB 자체를 보면은 급등했다가 이제 흔들리면서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HLB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를 보면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좀 덜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줄고 있고요. 특히 HLB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있죠. 네,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 요게 혹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조성 쪽을 좀 하고 공매도를 완전 금지를 하니까 공매도를 완전 금지를 하다 보니까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좀 죽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증은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죠? 거래가 일단 내릴 때 거래가 죽으면 매물이 덜 나오니까 사실 좋은 걸로 해석을 하는데 혹시라도 공매도 완전 금지권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서 거래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뭐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거래가 적은 가운데 괜히 그냥 이 가격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CB나 BW 상황은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그죠? 네. 36회 CB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34회, 37회, 35회는 절반 정도는 요거 다시 반환이 됐죠. 네, 절반 정도 남은 겁니다. 요 전환가액, 행사가액 요것이 좀 변동이 있었죠. 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36회 같은 경우는 30,132원이고요. 전환가액이 그리고 요 행사가액 요거는 33,362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30,132원. 근데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가 쭉 치고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34,000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34,000원 근처까지 갔다면 사실 요거나 전부 다 그 전환하거나 행사해 가지고 그런 공시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공시가 나오질 않았어요. 예, 이건 뭐 글쎄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걸 보고 아직 행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예, 그렇게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밑으로 주가가 내렸을 때 잘못하면은 이 그 CB나 BW 보유자들이 조기 상환권을 행사해 가지고 되물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내려서 조기 상환이 행사되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죠? 예. 주가가 올라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이 12BW 상황을 볼 때, 뭐 조기 상환권을 행사를 풋옵션이라고 그러죠. 하지 않으니까 좋고, 그리고 CB나 BW를 전환이나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물량 압박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부분은 앞으로도 CB하고 BW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점검을 해서 차가 날 점이 있거나 갑작스런 뭔가가 나타날 것 같다. 네, 그러면 제가 막바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즉각적인 것은 제가 바로 그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 카톡방에 들어오셨거나 또는 뭐 일단 정보를 달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려야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달라고 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뭐 영상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차가 있습니다. 그죠? 시차가 조금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차가 있다는 얘기는요. 이 주식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순간순간 주가가 변하는데 시차가 있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런 시차 오류를 좀 줄이고 보다 좀 자세하게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리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HLB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든든한 SNS 체제를 갖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고 카톡에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투자는 말이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타이밍. 영상은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매매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오셔가지고 소통을 하시고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 사인을 순간순간 사인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상황을 위해서 문자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네. HLB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이게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입니다.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HLB라고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응원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쯤에는 제가 볼 때는 HLB와 관련해 가지고 좀 빅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빅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이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여러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자, 그래서 빅재료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빅재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슬쩍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빅재료라고 문자 주시고요. 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 같은 재료 당연히 드리죠. 네, HLB라고 문자 주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